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좌파 성향 혹은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이 가장 강한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20대 같은 젊은 세대가 아니라 40대와 50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세대도 전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바로 이들 4050 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전직 언론인이 SNS에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와 몇 번 읽어본 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석영이란 분이 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니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은 과거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퇴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는 장석영 박사입니다. 충남 아산 출신으로 1942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으로 80세, 한국 나이로 81살의 원로 언론인, 전직 언론인입니다. 장석영 박사의 글은 꽤 장문으로 이제 50대에 접어든 아들에게 보내는 형식의 글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5년의 참담한 실패와 한국 좌파 세력들의 아주 적나라한 민낯, 그리고 여당 후보인 이재명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4050 세대가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장 박사는 먼저 이 글의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네도 이제 50대가 됐으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어느 정도 알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듣기로는 자네 세대들이 아직도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네에게 작심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처음부터 역시 우리 아버지는 노인이야 라고 치부하지 말고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네 세대들은 우리들 세대가 자유우파를 지지해야 한다고 하면 대뜸 그럼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란 말이냐고 반발한다고 들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좌파들처럼 몇몇 패거리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채워준 대장동 게이트라도 저질렀단 말이냐? 부모가 서류를 조작해서 딸을 어전원에 입학이라도 시켰느냐? 아니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잘한 게 무엇이 있는지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자네도 자주 들었겠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기괴한 정권이란다. 저들은 광장정치의 광란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은 뒤 이른바 촛불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해왔다. 다시 말해 저들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우선 법치주의만 해도 그렇다. 저들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지 않은가.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 대신 전체주의적 법의 이름을 빌린 지배, 룰 바이 로우로 계속해서 국민을 겁주고 속여왔다. 코로나 방역 정책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이익을 옹이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더냐.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자유를 삭제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던 게 저들이다. 반헌법적 독재기구인 공수처를 다수당의 입법 독재로 설치하더니 고위공직자를 수사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민간인까지 멋대로 사찰하지 않았더냐. 이건 나치 독재 정권이나 했던 짓이란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히 좌파 정권 혹은 좌파 정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써먹는 어투가 그럼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장석영 박사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 단 하나도 없지 않느냐. 사실은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문재인 정권과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죠,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물론 비판받을 점들은 있었죠. 그렇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권과 비교한다면 그건 정말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정권이고 정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정말 속말로 어디 해외에 대놓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정권의 높은 자리에 간 인간들이 도저히 그 자리에 보내서는 안 될 인간들이 전부 높은 자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기들 챙겨 먹을 거나 챙겨 먹고 그랬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 5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대통령이나 정권들이 국가를 위한다 뭐 이런 게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인간들일수록 공적 마인드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석영 박사의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자를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대법관들은 이념 편향적인 자들로 채워넣었다. 그러니 삼권 분립이 작동되겠느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이 패거리 정치의 친위부대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은 기대에 난망이란다. 안보는 또 어떠냐? 와해되기 일보 직전이다.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새벽두에 7차례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경고도 보내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문정권이다. 대통령이 국가 보위의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린 셈이지. 우리 국민이 북한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에 태워지는데도 문정권은 어떻게 했는지 자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겠지. 이건 나라도 아닌 것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 것이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정권은 그때 어떻게 했더냐? 침묵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5년의 대한민국은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로 참 대한민국 한국인이란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를 아주 형편없이 좀 심한 속말로 하면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세계경제 10위권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 세금 낭비하면서 쓸데없이 부부 동반으로 돌아다니더니 막상 중요한 외교 현장에서는 왕따 당하고 혼밥에 고립 외교만 했다. 순간 피로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기적적인 경제번영과 국가안보를 지탱해준 한미동맹은 거의 형해화되었다. 문정권은 인류의 적인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반문명, 야만의 시대로 퇴보시켰다. 이 인류의 적인 전체주의 블록이라 하면 북한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말하죠. 옛 공산권.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네들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한지 생각해 봤느냐? 나중에 자네 세대와 아들 세대까지 이어가면서 갚아야 할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무려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탈원전한다고 세계 제1의 국내 원전 산업을 망가뜨려 100조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는 엉뚱하게 해외에 나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갖고 사가라고 권유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권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고 한다. 이 대재앙을 눈앞에 두고도 문정권은 어떻게 했느냐? 갈라치기에 열중하고 자기 편 사람들만 곳곳에 심고 그들만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했지 않느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28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도 모두 실패했다. 결국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만 산산조각이 나게 했다. 그러는 동안 한국 경제는 운동권 기득 세력이 결탁한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후진국형 도둑정치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게 현실이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오고 있다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한단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특히 경제 파탄, 그러니까 국가부채 급증, 원전 관련 악의적 정책 실패, 그리고 저출산율, 그런 가운데도 문정권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구축한 그런 현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값 급등,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문재인 정권은 비리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관 후보 33명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대통령이란 사람은 청문회 때 고생한 장관이 일을 더 잘한다고 너스레를 떨더라. 선거 때를 전후해서 코로나를 핑계로 모두 100조 원에 가까운 혈세를 멋대로 뿌리고도 선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하니 죽어나는 건 자영업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전과 사범에 형수 쌍욕 폐륜하에 전체주의 국가 건설을 꾀하고 온갖 요설로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니? 그가 도지사로 있을 때 집에서 여편내는 공무원 노비를 시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고기에 초밥을 10인분이나 시켜서 먹었단다. 그 공무원 노비 말대로 뱃속에 거지가 들어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퍼준 게 맞을 것이다. 어떻게 민간인이 공무원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나? 그리고 사실이 들통나자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딱 잡아떼다가 진실이 드러나자 알맹이 없는 사과 쇼를 하더라. 세상에 그런 후한무치도 있더구나. 박찬주 대장은 나중에 무죄를 받았지만 공간 사병에게 감을 따라고 시켰다고 수갑 차고 감옥에 갔었다. KBS 이사였던 강규영 씨는 법인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다고 해서 저쪽으로부터 이사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민주주의는 인치가 아닌 법이 지배하는 법치를 기본으로 한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아직도 할 말은 많지만 그만 줄이겠다.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네에게 호소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앞으로 이 나라는 자네 같은 세대들이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항은 전직 언론인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올해 만 80세의 장석영 박사가 50대 접어든 아들에게 보내는 형식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개인이라기보다는 특히 4050 세대 좌파 성향이 짙은, 나이는 어느 정도 들었지만 아직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과거에 잘못된 좌파 이념 혹은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미망에 빠져있는 세대들에 보내는 통렬한 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권순월TV 시청자들 중에도 아마 연세가 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영 박사의 이번 글에 공감하시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아마 자녀들 중에 한 40대 혹은 이제 50대 초반까지 접어들었지만은 아직도 뭔가 잘못된 이념에 빠져 있는 자녀를 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세대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